2개의 스피커와 4개의 우퍼로 총 6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사운드래. 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올해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의 모든 남자친구들을 보면 디아블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저랑 같이 일하는 최 PD 그리고 편집하는 세훈이까지 그냥 디아블로 시작하면 출근이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 되네요. 모르겠네요. 원래 딱 이 시기 맞춰서 데스크탑을 새로 하나 맞추려고 했는데 사실 데스크탑 맞추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스케줄 때문에도 이동이 너무너무 많고 다 끝나고 집에만 와서 디아블로를 해서는 이거 도저히 아이템 파밍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애초에 랩탑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랩탑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랩탑 MSI 레이더 GE78HX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사양입니다. i9 13980HX RTX 4090 이거 뭐 굳이 데스크탑을 맞춰야 하나 싶은 사양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올해 디아블로 전용 머신 거기에 디아블로 나오기 전까지 제가 해본 게임들 어땠는지 제품 소개와 함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스펙을 확인합니다. 이 기기가 낼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이 얼마만큼인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결국 데스크탑이나 랩탑이나 개별적인 하드웨어를 조합해서 만들고 성능을 내기 때문에 각각의 스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스펙에 걸맞는 성능을 내주는지 실제 유저 관점에서의 성능을 측정해 봅니다. 오늘같이 게이밍 랩탑이라면 스펙에 걸맞은 프레임을 내주는지, 편집 머신이라면 렌더링 속도가 기대만큼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래야만 제조사에서 잠재적 성능을 다 내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드웨어 설계를 잘했는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에 맞는 컨셉과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용도에 맞는 이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용도에 맞게 인풋, 아웃풋 확장성도 갖추고 있는지 완성도를 평가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제품을 보기 시작하면 가급적 객관적으로 모든 제품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른 제품 대비 뛰어난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제품도 이 순서대로 하나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스펙을 미리 스포하자면 그냥 제일 좋은 거다, 때려 박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좋게 만들 재주? 내가 보기엔 없어. 자, CPU는요 i9 13980HX 8개의 퍼포먼스 코어와 16개의 효율 코어의 조합으로 총 24개, 24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대 대비 효율 코어가 2배 늘어난 최대 성능을 내줄 때와 일상적인 작업을 할 때 모든 영역에서 효율적인 워크로드 배분으로 전력 효율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 랩탑을 CPU 중에 제일 좋은 거다. 자, GPU는요 RTX 4090, 이것도 한마디로 제일 좋은 그래픽카드 넣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RTX 4090뿐만 아니라 이번에 RTX 40 시리즈가 특히 게임 쪽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잖아요. 디아블로 4는 물론이고 사이버펑크, 최근에 제가 즐긴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빅 타이틀들이 DLSS 3를 정식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의 제한이 있는 랩탑에서 특히 프레임 확보에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게이밍 랩탑을 새로 맞출 때 랩탑은 물론이고 데스크탑에서 RTX 40 시리즈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따가 실제 게임 벤치마크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 제가 사용한 제품은 메모리 DDR5 32GB, SSD는요 PCI Gen 5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로 스펙에서 아쉽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거에 제일 좋은 걸 붙여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제품은요 CPU 최대 75W, TGP 175W급입니다. 총 250W 최대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랩탑에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랩탑으로 생겼던 뿐이지 그냥 데스크탑 성능을 여기에 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지도 못하는 데스크탑 말고 이거 하나면 되겠다 싶기도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이 스펙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지 알아야겠죠. 이 랩탑의 경우 당연하게도 MUX 스위치를 지원합니다. 물리적으로 내장 그래픽이 아니라 RTX 4090을 통해서 모든 그래픽 프로세싱과 화면 출력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항상 최대의 그래픽 파워를 내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게이밍 랩탑은 반드시 이 설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자마자 반드시 개별 그래픽 모드로 해두고 있죠. 일단 벤치마크 스코어로 랩탑의 성능을 가늠해 보기 위해 3D 마크를 돌려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
44,898점, 피직스 39,578점, 총점 34,478점.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거든요. 진짜 이 스코어 맞습니다.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스코어 데스크탑에서도 어지간한 사용으로 맞추지 않으면 솔직히 보기 힘든 스코어입니다. 자, 타임스파이의 경우 그래픽 21,155점, CPU 15,916점, 총점 20,159점입니다. 자, 타임스파이가 랩탑에서 2만 점이 넘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와, 제가 써본 랩탑 중에 최고입니다. 자, 앞서 본 스펙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점수가 다 나오니까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뿌듯하단 말이지. 사실 저는요, 처음 제품을 받아보고 그렇게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게 맞아요. 이 제품이 게이밍 랩탑 치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이었거든. 그래서 좀 휴대성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성능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완전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제 기대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여기는 뛰어난 쿨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합판을 열어보면요, 6개의 파이프가 CPU와 GPU를 빼곡히 감싸고 있고, 여기에 3개의 파이프는 자세히 보면 CPU와 GPU를 동시에 관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용도가 게임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GPU 로드율이 높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CPU 쪽 히트 파이프로 열을 옮겨서 양쪽 2개의 팬이 빠르게 열을 식힐 수 있도록 작동하게 됩니다. 확실히 이런 구조가 상대적으로 얇은 폼팩터에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리뷰용 유닛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동안 당연히 게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게임 너무 많이 했나? 바이오하자드 1회차 엔딩 보고 2회차 특전 모기로 하는 중. 너무 좋아. 아쉽게도 바이오하자드는 DLSS를 지원하지 않아요. 역시나 QHD 프롭에서 60프레임 방어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버펑크는요, 이전에 엔딩을 본 적이 있어서 벤치마크만 돌려봤는데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으로 DLSS ON일 경우요, 평균 125프레임입니다. 동일 옵션의 DLSS 오프일 경우는요, 평균 84프레임이에요. 대략 48% 프레임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DLSS를 적용해도 그래픽이 튀거나 어색한 현상 하나도 없었고요. 진짜 DLSS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랩탑에서는요, 전력량 한계가 있는데 아주 요긴하게 프레임 레이트 올릴 수 있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마침 디아블로 4 서버 슬램 테스트가 있어서 주말 동안 열심히 했지롱. 이전 베타 테스트와 다르게 이번에는 DLSS 옵션까지 켜서 플레이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부러 DLSS를 켜서 플레이도 하고 끈 채로도 해봤어요. QHD 해상도의 완전 풀옵션 상태에서 DLSS를 끌 경우에 평균 150프레임 정도 나오고요. 반면 DLSS ON의 경우에는요, 220을 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아블로4가 테스트 중에 서버가 끊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버 상태만 괜찮다면 QHD에서 DLSS ON으로 220프레임 정도가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데 제가 굳이 데스크탑을 디아블로 하자고 맞추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진짜 미쳤어요. 이번에 도적으로 아샤바까지 잡았는데 이 랩탑 하나로 정말 엉덩이도 안 떼고 한 번에 다 했어. 또 워낙 평이 좋아서 최근에 호그와트 레거시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게임도 DLSS 옵션을 지원합니다. 모든 옵션 울트라의 레이트레이싱 관련 기능들 전부 활성화하는 풀옵션으로 플레이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평균 프레임 120을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게임이 DLSS 효과가 가장 많이 체감이 됐어요. 자, 동일하게 풀옵션으로 DLSS만 껐는데 평균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더라고요. 이래서 RTX 40 시리즈를 써야 되나 싶죠? 자, 이제 막 시작했는데 디아블로 나오기 전까지 호그와트 열심히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얘기를 해야죠. 여기에 전체 하드웨어가 완전히 게임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는요, 17인치의 IPS 타입 패널 16:10 화면비를 갖고 있습니다. 화면 사이즈야 17인치면 너무 좋은데 16:10? 이게 뭔가 이상한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많은 게임들이 네이티브 16:10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다잉라이트 2, 사이버펑크도 그렇고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게임을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장점이죠. 자, 또 게이밍 랩탑이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웹 브라우징 할 때야 세로 화면비가 커질수록 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바뀐 거 환영합니다.
자, 해상도는요 QHD, 주사율은요 240Hz로 게이밍 디스플레이답죠. 디스플레이 코팅도 안티글레어로 화면 반사를 최소화해서 아무래도 랩탑 특성상 사용하는 장소와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장시간 게임하는데도 빛 반사 없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어서 편안합니다. 뭐 이미 많이 보여드렸지만 제품의 디자인 자체도 MSI 감성을 잘 살려서 RGB 라이팅 보이시죠? 고급스럽게 활용한 모습입니다. 상판의 로고도 제품 전원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쁘다. 자, 그리고 키보드 디테일 한번 볼게요. 진짜 MSI가 게이머 취향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요. 여기 WASD 이 키와 전원 키만 따로 투명하게 RGB가 더 잘 보이게 만들었어. 방향키도요 다른 키보드와 다르게 독립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게임하면서 가장 자주 쓰고 중요한 키에 이런 디테일, 도대체 이게 순정 디자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 취정. 게이밍 랩탑으로서 평가에 더해서 이 정도의 랩탑이라면 집에 별도의 데스크탑이 있다기보다 이게 메인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변 기기와 사용할 수 있는 확장성 또한 중요하잖아요. 자, 후면을 볼까요? 후면을 보면 330W급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게임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HDMI 포트와 이더넷 포트까지 있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포트들을 전부 뒤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 썬더볼트 포트와 PD 충전 가능한 USB-C 포트 1개, USB-A 포트 2개, SD카드 슬롯까지 나눠져 있어서 확장성 측면에서는 17인치 랩탑 사이즈에 걸맞게 포트 개수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메인으로 단 하나의 PC를 사용한다고 해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게임을 하면서 보통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스케줄 대기하면서 그냥 영상이나 보려고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스피커가 엄청납니다. 2개의 스피커와 4개의 우퍼로 총 6개의 유닛이 있습니다. 사운드 볼륨감도 좋은데 명확한 구분감까지도 랩탑 스피커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MSI에서 랩탑을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모든 요소를 세심하게 신경 썼다는 것이 티가 나요. 가격에서도 티가 나요. 자, 제가 MSI 게이밍 랩탑 그리고 크리에이터 랩탑까지도 벌써 수년째 써오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13세대 인텔 프로세서와 또 RTX 40 시리즈의 장점까지도 완전히 흡수하고 이걸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랩탑으로 만들어서 스펙이 낼 수 있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죠. 배터리까지 99Wc 엄청나게 커. 게임 아니고 영상을 보는 정도라면 반나절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시즈 모드용 게이밍 랩탑이 아니라 정말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랩탑이기도 합니다. 한 명의 게이머로서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랩탑보다도 성능은 물론이고 디자인 완성도까지도 가장 만족하고 높은 제품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리뷰를 위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는 리뷰 끝내고 올해 이 랩탑으로 할 디아블로를 비롯해 디아블로 얘기 너무 많이 하네. 디아블로 4 기다리시는 분들, 저처럼 게이밍 랩탑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은 뭐 현 시점에서 MSI 레이더 GE78HX가 최고의 선택인 것은 확실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디아블로 서버에서 만나면 아는 척 말 걸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와, 나 너무 열심히 말하냐고 땀을 엄청 흘렸어. 자.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